제목 문제인데 계속 이어져서 우리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뭡니까 요지 주장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어쨌든 주제적인 이야기죠. 제목 주제 문제, 제목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요지 문제, 요지와 뭐 주장 문제, 요지 주장 문제는 좀 쉬웠어요. 왜 쉬웠노? 보기가 한글이니까 좀 쉬웠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주제 문제를 볼 거고, 오늘 이제 제목 문제를 좀 볼 건데, 주제랑 제목은 조금 달라. 어쨌든 주제적인 문제긴 한데 조금 다르죠. 또는 요지 주장하고도 조금 다르지. 뉘앙스가 좀 다르고요. 주제는 이제 문단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제라 그럽니다.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문단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제라 그러죠. 근데 제목은 이 중에서 주제적인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 제일 고난이다. 그죠?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뭐가 제목이 뭐야? 우리 왜 책 제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책 제목. 이 전체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죠.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어서 어쨌든 간 지문을 요약하고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조금 더 주제적인 부분보다는 어렵고, 당연히 또 요지나 주장보다도 어려운 게 제목 문제라서 주제적인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래도 어쨌든 간 이 제목 문제가 주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모든 문장을 다 일일이 막 해석하면서 상세하게 막 보면서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중요한 문장 위주로 해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강약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강약 조절을 좀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제목 문제는 약간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래서 이럴 거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버리면 안 돼. 지문에 있는 그대로, 지문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생각들, 또는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인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맞지? 우리 주제 문제는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이거나 또는 너무 구체적이거나 너무 세부적이거나 그런 어떤 주제는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요즘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이 좀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첫 문장에 좀 어떤 주제적인 부분이 던져질 건데 그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목에서 청소년들의 문제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핸드폰에 대한 문제지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구체적이어서 뭐 핸드폰 문제였는데 뭐 시간 관리, 핸드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공부 학습 률도 저조해지고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뭐 대인 관계도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만 뭐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 문제다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제목적으로 틀린 거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목 문제고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이고, 중요한 문장 위주로 강약 조절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더 포인트는 뭐냐면, 왜 우리 목적 문제나 앞에 요지 주장 문제는 보기 보면서 힌트를 얻었었잖아요. 근데 글쎄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제목 문제를 보기부터 보면 좀 더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 제목 문제는 보기부터 봤을 때 약간 좀 더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목 문제를 보면서 내가 자기 스스로 주제를 뭐다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옆에 적어 놓든지. 그리고 나서 이 주제랑 이 주제를 보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보기 1번에서 5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가 이 주제랑 부합하는 게 뭔지, 2번, 3번, 4번, 5번이 이 주제랑 뭐가 제일 밀접한지. 왜냐하면 제목 문제는 약간 얼토당토않게 다른 개념을 막 끌어다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이 개념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보기에서 주제로 거꾸로 좀 넘어가 주셔야 돼.
다 해석을 해서 주제를 판단한 다음에 보기에서 주제를 확인하셔야 돼. 하나하나. 그죠? 그렇게 문제를 보는 습관들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60쪽 1번 지문 1번이 15번 문제죠.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굳이 보기부터 먼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캐치, 그죠? 뭐를 주제를 조금 캐치를 하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how can we teach 우리가 가르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을 to memorize 좀 이렇게 기억하도록 broad range of information 어떤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주제잖아.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잘 기억하도록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럼 뭐야? 정보를 잘 기억하도록 뭔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맞나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 안 그래? 밑에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기억하도록 해줄까라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만약에 여기 이쯤 해서 밑에 내용 그 내용인데 라고 캐칭이 되시면 보기 바로 한번 가보세요. 1번 뭐예요? Too much repetition kills creativity. 지나친 반복, 너무 많은 반복이 뭘 죽여요? 창의성을 죽인다. 창의성? 바로 안 와닿네. Believe in your memory, memos. 메모를 믿어라, not your memory. 기억을 믿지 말고 메모를 믿어라. 물론 메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요 첫 번째 지금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까라는 내용이 던졌었는데 아직 확 와닿지는 않네요. 이거 세모로 할게요. 이 grocery store, 이제 식료품점이 where you has been. 뭐야 이거? 건강이 너의 건강이 begins, 그죠? 시작되는 곳이다. 전혀 아니죠. 너의 메모리가, 너의 기억이 can improve you get older. 너의 나이가 들수록 향상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기억력을 향상시킬까가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repetition and catalogization 반복과 그 다음에 범주화, 카탈로그, 그죠? 범주화 시키는 것이 뭐다? The key to memory. 메모리, 기억력의 어떤 키다. 비결이다. 기억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몇 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바로 좀 감이 오는 친구 있나요? 네? 감이 안 오나요? 기억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들한테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한 문장에 해석했는데 답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간 아껴야 되는데 맞는지 한번 보자. 맞는지 볼게. 밑에 내용 그냥 똑같은 내용 이야기 하거든. 예? 자, let me prove. 이제 let me prove. 내가 증명하겠다 너에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or potential genesis. 어떤 그런 잠재적인 geniuses 천재다, 그죠? with brain 그런 뇌를 가진 어떤 뇌, design to solve 뭔가 좀 이제 저장하고요,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도록 고안된, 만들어진, 디자인된 그런 뇌를 가진 천재들이다. 그 다음 large amount of information 거대한 양을, 많은 양의 정보를 through memorization 어떤 그런 이제 기억을 통해서 by repetition. 지금 repetition 나오죠?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천재들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하나 나온 거고요. 자, 이미지 상상해라. The grocery story 어떤 스토리냐 하면 you shop the most. 네가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식료품 가게 하나의 예를 든 거야. If you ask, you tell me. If I asked you to tell me, 네가 나한테 말해달라라고 내가 요청을 한다면 where the eggs are, 어디에 달걀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가는 마트 있잖아. 마트 롯데슈퍼? 뭐 테레사? 어딥니까? 제일 많이 가는 마트에 가서 야 계란 좀 한 판 사다 줄래? 라고 하면
수십 분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방금 저기 뭐야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최소한 1년 이상 있었으면 그냥 바로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살 거 아니야. Of course you could. 물론 네가 할 수 있을 거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The average grocery store 평균적인 그 식료품 가게는 carries over 10,000 items 뭐 10,000개 이상의 그죠? 아이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you can quickly tell me 네가 재빨리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Where you find most of them 그것들의 어떤 대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나한테 말할 수 있죠. 걔는 저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끝에 가시면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쌤이 방금 오른쪽 가서 끝에 가면 있을 건데요 했던 거는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쵸? 자, the store is organized. 그 가게가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야. 카테고리라는 개념 나오죠. 범주하에 의해서 범주별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 말 뭐예요? 뭐 화장품 파는 거, 뭐 또 라면류 파는 거, 스낵 그 과자 파는 거, 뭐 계란 같은 거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And you have stopped in the store repeatedly. 그리고 네가 have stopped, have shopped, 그죠? 쇼핑해 왔다 이때까지 그 가게에서 반복적이고 카테고리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탁 각인돼 있다 이 말 아니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가지고 결론 짓고 있어요.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네가 그런 범주화된 아이템들을 봐왔단 말이야.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arranged by category 카테고리에 의해서 뭔가 좀 의해서 정렬된 것은 make it easy for you. 네가 의미상 주어져 for you to 부정사 나옵니다. 네가 기억하기에 더 쉽게 해준대. 그 스토어의 레이아웃을 어떤 범주를 you can categorize. 네가 범주화 시키죠. 동사로 쓰인 거죠. 범주화 시킬 수 있다. 10,000개의 아이템을 from just one store 한 개의 가게 한 매장에서 10,000개의 품목을 이미 범주화 시킨 거예요. 그죠?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대충 알잖아. 그치? 제목으로 가져가면 적절한 것이 기억을 형성시키려면 어쨌든 뭐다 repetition하고 categorized 뭐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5번이 정답 되겠지.